새해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을 하겠다. 책을 읽겠다. 술을 줄이겠다. 그리고 대개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요? 공자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산을 쌓는 일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둔 것이라고. 누구를 탓할 일도 크게 자책할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오늘 한 삼태기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논어에 실제로 기록된 꾸준함에 관한 6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떠도는 가짜 명언이 아니라 논어 원문에 실린 말씀만 담았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시작만 하게 되는 분이라면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자는 산을 쌓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산을 쌓는데 비유하면 한 삼태기가 모자란 채로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둔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도 함께 말했습니다. 땅을 고르는데 비유하면 비록 한 삼태기를 부었을 뿐이라도 나아간 것은 내가 나아간 것이다. 이 말이 담담해서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나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나입니다. 환경도, 재능도, 운도 그 자리에서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위로도 됩니다. 지금까지 9삼태기를 쌓았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삼태기를 얹으면 그 위에 쌓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오늘 한 삼태기를 얹으세요. 두 번째, 제자 자아가 지방 수령이 되어 정치를 묻자 공자는 2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마라. 빨리 하려 하면 이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욕속부달, 조급함이 오히려 늦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에 빠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2시간을 뛰면 사흘째에 몸이 못 견딥니다. 한 달 만에 바꾸겠다는 계획은 대개 한 달을 못 갑니다. 10분씩 1년이 2시간씩 사흘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 조급함이 오히려 늦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먼저 그 말을 행하고 그런 뒤에 말이 따르게 하라. 말을 먼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면 먼저 알립니다. 이번엔 진짜 한다고 주변에 선언합니다. 그런데 선언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미 해낸 것 같은 만족감이 들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못 지키면 말한 것이 부담이 되어 더 피하게 됩니다. 공자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말합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정도 쌓인 뒤에 알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말은 결과가 대신하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 먼저 하고 나중에 말하세요. 네 번째, 이 말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자 제어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공자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사람에 대해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었다. 이제 나는 사람에 대해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살핀다. 제자 하나에게 실망의 사람 보는 법을 바꿨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준은 남을 볼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더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가 아니라 지난주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계획표는 마음을 보여주지만 기록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르침, 말이 아니라 한 일을 보세요. 다섯 번째,
공자가 배움을 대하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배움은 따라가지 못할 듯이 하고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라. 묘한 표현입니다. 늘 뒤처진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멈춥니다. 반대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계속 갑니다. 다만 이것을 불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뒤처졌다는 조바심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루를 건너뛰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꾸준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쉰 사람이 아닙니다.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몇 해 뒤에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 가르침. 쉬어도 좋으니 돌아오세요. 6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아니라 제자 자아가 남긴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아가고 달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여기에 꾸준함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는 새로 하나를 더하는 일이고 달마다는 배운 것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더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쌓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새로 배우는 대신 아는 것을 복습해야 합니다. 하루는 앞으로, 한 달은 뒤를 돌아보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실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지키세요. 공자가 산 쌓는 비유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두는 것도 나이고 나아가는 것도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흘마다 다시 마음먹으면 1년에 100번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얹은 삼태기가 쌓여 산이 됩니다.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1. 오늘 한 삼태기를 얹으세요. 2. 조급함이 오히려 늦게 만듭니다. 3. 먼저 하고 나중에 말하세요. 4. 말이 아니라 한 일을 보세요. 5. 쉬어도 좋으니 돌아오세요. 6.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지키세요. 공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칭찬한 적이 드뭅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칭찬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고전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